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보고 과연 미래는 레이 달리오의 주장대로 흘러갈지에 대한 제 의견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4개 파트로 올렸던 체인징 월드 오더의 주요 내용을 핵심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레이 달리오의 주장은 제국의 흥망성쇠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져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난 500년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제국은 상승기, 전성기, 쇠락기를 거쳐 새로운 라이벌에 대체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그 예시로서 고대 로마 제국부터 네덜란드, 영국은 모두 화폐 가치의 하락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이 사이클상 쇠락기에 놓여 있으며 중국이 뒤를 잇는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이 달리오의 이러한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감명 깊게 보았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앞에 주장, 근거, 예시는 다 공감하는데 결론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 달리오의 관점은 사회 현상을 프레임화, 이론화하려는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아주 유명한 올 웨더, 즉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고안하였는데요. 이는 서로 상관관계가 적은 금, 원자재, 주식, 채권 등의 투자금을 분산하여 리스크를 해지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레이 달리오가 거시적 안목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이고, 제국의 흥망성쇠 사이클도 이러한 이론적 틀 안에서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레이 달리오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안한 이론의 틀 안에서 미국의 사이클을 짜맞추려다 보니까 결국 제3의 대안보다는 중국이 부상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 달리오가 중국에 대해 호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편향된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점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운용하는 브릿지워터는 주요 고객으로 중국 국부펀드의 자금을 관리 중입니다. 이는 외국계 사모펀드로서 중국에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또한 중국의 공산당 리더십을 국가 자본주의로 정의하면서 중국의 중앙 집권적 규제와 정책이 부의 분배를 보다 잘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레이 달리오가 주장한 빅사이클 쇠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미국과는 달리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달리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항상 cash is trash, 즉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여러 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소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금지시키고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레이 달리오의 비트코인 이해도는 포트폴리오 일부 약 2% 정도는 분산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금 정도의 안전자산은 될 수 없으며 정부가 금지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다. 마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라는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관점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과거 역사 속 빅사이클과 현재 상황이 다른 점을 크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클 상에서 제국의 성장기는 크게 평화와 번영,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빈부격차의 발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중국이 부상하는데 주요한 두 가지 요소는 AI 패권을 쥐고 완벽한 통제사회를 형성해서 위장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것,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부유 정책의 성공입니다. 한편 쇠락기에서는 제국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정치체계의 재구성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였는데, 저는 미국의 쇠락을 억제하는 요소로 돈 찍기를 막기 위한 비트코인 포용, 과거와는 다르게 핵무기의 등장에 따른 전쟁 억지력 발생, 그리고 탈중앙화를 이룩해서 민주주의가 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기술, 인구 구조, 상호 확증 파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입니다.
저는 중국이 새로운 제국의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이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은 확실하지만 인공지능의 역량은 결국 데이터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며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수많은 인구수에 힘입어 엄청난 양의 영상, 사진, 음성, SNS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 중국이 보유한 빅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3분의 1 가량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GDPR 같은 개인정보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데 오랜 절차와 비용, 시간이 소모됩니다.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의 양은 더 좋은 AI를 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중국은 이러한 빅데이터 우위를 통해서 더 정밀하고 똑똑한 AI를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AI는 더 좋은 AI 알고리즘을 낳는 스노우볼을 굴려서 타 국가들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국방부에서도 심히 우려하는 부분으로 미국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윤리적 허들 때문에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서서히 밀릴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빅데이터와 AI는 중앙 집권적인 공산주의 체제에서 보다 빠른 발전이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시민 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면 다소 디스토피아적인 중국 제국의 성장기를 일궈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의 기술은 보다 개인 시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미국이 현재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옵션은 리셋입니다. 새로운 화폐의 단위를 만들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세계경제포럼의 메인 아젠다가 Great Reset이었을 정도이니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새로 시작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돈 찍기를 무한정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근본위제로 돌아가자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국가들이 얼마나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다 오픈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금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자, 미국은 이만큼, 중국은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 보유한 금 이상 돈을 찍어내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 보유량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지난 10몇 년 동안 비트코인을 탄압하기도 해봤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비트코인은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다 라는 의견으로 수렴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결국 돈 찍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중립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면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로든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가 인터넷을 막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인터넷 기반이니까 막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보냈듯이 앞으로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기존 인터넷 검열을 무력화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위성에서 직접 연결되는 우주 인터넷은 작은 수신기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열린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현재 차단되어 있는 유튜브, 구글 등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정보 민주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는 AI의 발전을 통한 화려한 공산주의, 테크노 막시즘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며 민주주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진화를 실현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미국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32년이 되면 중국은 나라를 이끌고 갈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아래부터 위까지가 두터운 사기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기반한 아메리칸 드림, 즉 이민자를 지속적으로 빨아들이는 국가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자유적 정체성은 전 세계의 훌륭한 젊은 인재들을 흡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중국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문화적 소프트 파워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국가 기반은 미국이 비트코인과 저궤도위성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포용하고 장려할 수 있는 사상적 근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이것은 보통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의 등장 이후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핵 보유국 간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양측 모두 공멸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핵 보유국들끼리 전면 핵전쟁을 피하려 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1945년 이후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서로를 공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기반으로 제국과 경쟁국 간의 게임이론 기반 무력전쟁 케이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빅사이클 시대처럼 모두가 핵무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경쟁국이 제국의 세락을 틈타 전쟁을 벌여 새로운 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그림이죠. 만약 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경쟁국이 보유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대는 제국과 경쟁국 모두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확증 파괴 때문에 전면전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전쟁 억지력으로 인해 현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이론 개념을 금융전쟁 케이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경쟁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했을 때 인정하지 않은 상태를 축으로 놓고 분석을 해보면, 서로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현재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쟁국을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경쟁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금융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중국이 위안화 기반 자체 스위프트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만의 리그로서 국가 간 교역의 블록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므로 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국이 비트코인을 먼저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망을 우회한다면, 경쟁국은 그들의 세력을 만들고 자유주의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미국 내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경쟁국으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인정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경쟁국보다 먼저 인정하게 된다면 미국이 글로벌 통화 수단을 선점하게 되는 효과로 작용해서 경쟁국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활용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결과는 현재 글로벌 무역 공급망 상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모두 각 국가의 블록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상호 파괴적으로 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경쟁국 모두 비트코인을 중립적 기축 자산으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중국과 미국은 서로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무역 공급망 측면에서도 상호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적, 물리적 상호 확증 파괴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지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국제교역 블록화를 가속화해서 러시아 플러스 중국 대 서방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달러를 지속적으로 찍어낼 것이며, 넷째는 서방 자유주의 진영에서 스위프트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하면서 글로벌 무역과 경제체제가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호 확증 파괴로 가는 길임을 모두가 이해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분절된 경제와 화폐 체계를 연결하는 비트코인과 단절된 정보망을 연결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주목받으면서 결국 중립적 글로벌 통화 네트워크로 비트코인이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으나 레이 달리오만큼의 통찰력은 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